스프. 일본 가도 되나요? 치사율 30% 감염병 공포의 실체.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 박세용 기자의 취재 파일입니다. 기사 제목들이 좀 무서웠죠? 치사율이 30%라고 하니까요. 일본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감염병,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은 약자로는 STSS라고 불립니다. 당장 일본 가도 되는 건가 궁금하시죠? 지난해 일본에 간 우리나라 관광객이 696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일본 관광객은 230만 명이 넘습니다. 여행사에도 일본 감염병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제2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일본 내 STSS는 지난해 총 941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해마다 600~7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다가 갑자기 900명을 돌파한 겁니다.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열심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으로 인해 발생이 감소했다가 다시 갑자기 늘어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는 STSS 환자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1월과 2월 단 2달의 통계만 집계했는데 지난해 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14건이 확인됐거든요. 증상도 무섭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열이 나고 피부 발진이 생기는 건데 초기에 항생제로 잘 치료하지 못할 경우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고위험군에서는 고열과 발진, 저혈압, 심각한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되면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사구체 신염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이런 병을 가져오는 건 연쇄상구균이라는 세균입니다. 이 질병, 제2의 코로나 사태로 커질 만한 상황일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국내 감염내과 교수 4명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염 경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STSS가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가 없지만 일본은 오래전부터 환자 숫자를 집계하고 감염 경로를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감염병연구소 통계를 보면 2006년부터 5년간 보고된 환자 500명 가운데 상처를 통한 감염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7%는 비말을 통한 감염이었습니다. 피부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함으로써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확인됐다는 거죠. 감염 경로 미상인 경우도 많았지만 사실 신경 쓰이는 건 코로나19 때 많이 들어본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은 환자가 기침을 했을 때 가까운 거리의 타인에게 침이 튀면서 감염되는 걸 뜻합니다. 세계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코로나19는 실내에선 비말보다 훨씬 작은 에어로졸을 타고 좀 더 먼 거리에서 공기 중으로도 감염될 수 있었죠. 연쇄상구균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STSS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국내 감염내과 교수들은 강조합니다.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마치 호흡기 감염병처럼 굉장히 쉽게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막 퍼져나가고 30%가 죽고 이런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STSS가 한국에 상륙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국 상륙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있던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통화한 한 교수는 STSS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전통적인 질병이고 감염내과 전문가라면 누구나 잘 아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우리가 미처 직면하지 못했던 정체를 모르는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STSS 환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고혈압과 통풍을 앓던 60대 남성이 양측 옆구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는 전신에 염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도 10살 미만의 여자아이, 그리고 20대와 30대 남성 2명이 고열과 인후통, 두통,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모두 STSS 의심 사례였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 STSS를 일으키는 연쇄상구균은 원래 한국인들의 몸속에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 세균이 몸속에 있어도 면역력이 좋으면 아무런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기도 한다는 게 감염내과 교수들의 설명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손장욱 교수는 전신에 염증이 퍼지는 독성 쇼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치사율 30%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연쇄상 구균에 감염된 사람의 30%가 숨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치 않은 독성 쇼크로 중증까지 진행됐을 때 그런 환자의 30%가 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치사율 30%라고 하면 마치 확진자의 30%가 숨을 거두는 것처럼 잘못 전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지만 그래도 일본 가는 게 깨림직하다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상처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감염 경로 가운데 상처를 통한 감염이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비말 감염이 걱정된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 잘 씻기, 고개 돌려서 기침하기 등 우리가 코로나 때 익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건 물론 기본입니다. 여기까지 SBS 팩트체크 사실은 팀 박세용 기자의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김윤상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앱을 설치하시면 더 흥미롭고 유익한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